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웃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오늘도 최고가를 기록하며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엔비디아 실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아직 AI 열풍 죽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맞습니다. 제품명 H200 호퍼라는 제품입니다. 예. 이 제품이 지금 깜짝 실적의 1등 공신인데요. 예. 인공지능 칩입니다. 올해 내내 수요가 넘쳐났다라고 해서 공급 부족에 시달렸다라는 제품인데요. 예.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매출의 87%, 90%가 바로 이 호퍼라는 인공지능 칩을 기록한 셈인데요.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94%가 늘었습니다. 예. 350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106% 2배 늘었습니다. 2배 늘었네요. 27조 원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81센트로 예상치 75센트로 웃돌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영업이익률. 얼마나 남는 장사를 했느냐인데요. 예. 3분기에 74.6%.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750원가량 남겼다라는 얘기인데요. 참고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률이 11.6%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6배 내지 7배 차이가 납니다. 자, 들어보면 엄청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4분기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시간에서는 더 많이 하락했고요. 도대체 이 시장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예. 애플하고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다 보니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매년 매 분기마다 예. 1년 전에 비해서 2배씩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맞지만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눈높이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온 건데요. 여기다 앞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호퍼라는 칩도 좋지만 신제품은 이 괴물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연산 속도가 2.5배나 빠른 대신에 예. 전력 소비량은 4분의 1 순으로 줄였습니다. 예. 이게 이미 내년까지 이미 예약이 다 차 있다라는 제품인데 최근에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느냐? 발열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질문이 나왔거든요. 다행히 젠슨왕 CEO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블랙웰이 4분기부터 출시가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공급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2%가량 빠졌습니다. 자,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역시 웃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실적 좋으면 우리도 좀 증시에 활력이 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간신히 코스피는 2,480선을 지켰습니다. 관련주 중에 SK하이닉스가 오히려 하락했고 삼성전자는 약간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목을 한 이유가 엔비디아의 고객사냐, 고객사가 아니냐에 예. 따라서 주가 시비가 서로 엇갈린 그렇죠. 겁니다. 예. 엔비디아 실적은 나쁘진 않았지만 그러나 주가가 말해주듯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만들고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경우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예. 실적과 주가가 연동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17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예. 반대로 삼성전자는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예. 승인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후발주자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술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게 아니냐. 오히려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이제 결점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기회로 작용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10조 원의 자사주도 이틀 전화로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연속 떨어졌는데 오늘은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삼성전자를 도와준 셈입니다. 예. 자, 미국 주식 좀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랠리로 상승을 했는데 요즘은 좀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이게 비트코인은 좀 다르네요. 연일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달러 기준 98,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 원화 기준 1억 3,800만 원을 돌파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10만 달러, 이제 2,000달러 정도 남아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고공진하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서둘 필요가 없다라는 말에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88,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지금 2주 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은 한 40%가량 올랐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외에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예. 옵션 상품이 나왔습니다. 아. 이 옵션 하이 리스크, 굉장히 이제 큰 손인 이제 이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이 뛰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 내에 지금 이 가상화폐 전담팀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약했던 것들 하나둘씩 실행하게 되면 예. 가상자산 규제 완화의 어떤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가상화폐를 띄우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좀 살펴봤는데, 자, 재계가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 이게 요구사항이고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플러스 주주까지 확대하는 건데 이게 기업의 경쟁력,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대기업 집단 16구의 그룹 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예. 강하게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9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그만큼 기업들한테는 절실하다라는 얘기인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현행 상법상은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 기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주를 포함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주주를 포함했을 경우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투기적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예. 소액 주주가 개인들의 소송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예. 신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배당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또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배임죄 적용 완화 또는 폐지까지 검토하겠다. 이게 지금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대안을 내놓은 건데 이걸로는 좀 충분하지 않은가 보죠. 일단 기업들이나 재계에서는 그다지 예. 원하는 답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배임죄라는 게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이사나 경영진한테 처벌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좀 완화해주겠다, 내진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당근책을 제시했는데 예. 재계는 안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왜냐? 우선 배임죄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소송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상황이고 배임죄 완화라는 건 경영진 개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이지 예. 회사나 기업 차원의 소송 리스크, 경영 간섭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재계의 경우에는 이 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